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국민의 명령대로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에 한 말씀 드립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 반성이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사태 때 침묵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가 확대되자 그제서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8.16 독립운동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사법불신 사태의 출발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사법불신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에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그만두는 유형, 울면서 그만두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럴 때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우려를 표하자 일부에선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대법관 제청에 대한 대법원과 청와대의 이견까지 알려지면서 여당의 공세가 더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 통과 직후 조 대법원장이 다시 숙고해달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공세에 나선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갑작스러운 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며 법치주의 질서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140여 개국 중 19위라고 항변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고 퇴임한 노태학 대법관 후임 인사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립한다는 언론 보도까지 더해지며 사퇴 압박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권 강경파들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조희대를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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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서영교 등 범여권 의원 10여 명은 공청회를 열고 대법원장을 탄핵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12.3 불법개엄 당시 내란을 막으려 하지 않았고 작년 5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자격 박탈을 위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금 최혁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준비해서 발의를 해야 된다. 법원 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국민들에게 이토록 신뢰받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해도 영향력이 하나도 없었던 적이 있었느냐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버틸 경우 여당에선 법원 행정처 폐지와 전관예우 근절 등 2차 사법개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윤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 편 드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헌법 밖에 있는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총을 들고 국회에 쳐들어왔는데 그러한 윤석열을 옹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뺏으려고 했잖아요. 단전단수시키고 선관위에도 막 계엄군을 보내고 그리고 막 그냥 맨날 그냥 저녁마다 그냥 술만 퍼먹고 국정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이랑 공적 자리를 부인 무혐의 주고 면죄부 주기 위해서 사적으로 남용을 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 윤석열 5개인, 윤 어게인, 온리 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절연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헌법 밖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는가, 국민으로 인정해야 되는가, 회의적입니다. 저희들이 토론하면서 이제 뭐 이재명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뭐 다 좋다는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힘에서 지금 보여주는 행태 중에 하나가 이재명에 대한 뭐 비판과 비난은 뭐 빼놓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해왔던 것에 대해서 그냥 아예 뭐 막무가내 식으로 옳았는데 뭔가 정책 탄압을 받았다는 식으로 가는 것을 옹호하고 또 2030은 거기에 또 동조하고 막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적결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 싸움을 어떻게 벌일까 고민도 많이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도보 뭐 걷기 대회 했었잖아요. 국회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기에 주요한 프레임 중에 하나가, 구호 중에 하나가 헌정 질서 뭐 수호 이거였잖아요. 헌정수호. 자기네들이 헌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윤석열 세력과 손잡고 그 윤어게인 세력 옹호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헌정을 파괴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자기네들이 헌정을 수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탄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 또는 유보적인. 아니 헌법과 법률 위반했으면 탄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청래 대표나 뭐 일부 뭐 조국혁신당 분들은 탄핵한다고 그러고 정청래 대표는 그냥 그만두라고 막 그렇게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렇게 흔드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솔직히 그런 오히려 위법이 있으면 아예 탄핵시켜버리면 탄핵시키고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받아라. 예. 장성철 소장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면 일단 탄핵시켜라라는 의견이시네요. 그게 맞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및 탄핵을 촉구합니다. 사법부는 관료주의화와 보수적 시각의 고착, 사법부 독립을 명분으로 한 조직 이기주의의 팽배와 수구적 기득권 집단화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사법개혁 3법 등 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은 소극적 거부로 일관하여 왔고 재판소원 반대 등 조직 이기주의에 천착한 기득권 보호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하는 사유는 다한 것 같습니다.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추락의 장본인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졸속 파기환송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나락에 빠졌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공공한 정치 개입으로 헌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와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였습니다. 이 사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이 자괴감과 방향감각 상실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락에 빠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자 해지의 자세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청산의 소극적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포기하였습니다. 내란은 단순히 행정부와 입법부에 국한되는 사태가 아니며 국헌 문란의 상황으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 온 국가기관이 합심하여 대처하고 청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마치 본인들이 내란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 간의 중립적인 심판관인 것으로 착오하여 청산의 표면조차 소극적으로 임하였고 심지어 사법부 내 고착화된 보수적 시각을 통해 내란 감싸기에 동조하는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내란 심판 진행으로 준엄하고 단호하여야 할 내란 청산이 국민의 불안 요소가 되었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식의 국민의 인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내란 감싸기 판결은 사법부의 헌법적 책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진 사퇴하여야 합니다. 사법부의 신뢰 추락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급격한 대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사태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계기로 헌법 규범 통제를 완성하기 위한 재판 소원 제도의 도입, 수십 년간의 수건이었던 대법관 증언을 통한 국민의 권리 구제 확대 등
광복 이후 가장 큰 사법개혁 방안이 시행되게 된 것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새로운 사법개혁을 힘있게 시행하여 사법부를 혁신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개혁의 원인을 제공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길을 열어주기 위해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10월 7일 가장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초안을 공개해 사법개혁 의제를 주도해 왔습니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그를 탄핵할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 불신의 모든 책임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민망하지 않냐고 사퇴를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국가적 내란 위기 앞에서는 비겁하게 침묵하더니 이제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행태가 마치 해방 후에야 독립운동가 행세를 하는 기회주의적 처신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한 졸속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팽개친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장성철 소장 역시 탄핵 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근간을 정조준하며 그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는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응당 파면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장까지 날린 셈이죠. 사법개혁의 물길을 막아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구시대의 잔재로 전락한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탄핵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널리 알려주세요.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됩니다.